혹시 이런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지쳐있는 느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좀 피곤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 피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면 한 번쯤은 조용히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곤함은 정말 단순한 피로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났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픈 데는 없어요. 그냥 계속 피곤해요. 검사 결과를 보기 전까지 그분 스스로도 자신의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참 묘합니다. 큰 소리로 아프다고 외치기보다 먼저 아주 작은 신호부터 보내거든요.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 이유 없이 무거운 몸, 괜히 모든 게 버거운 느낌. 이 영상에서는 잘 자도 피곤한 상태가 왜 계속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신장 기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리 알아두면 충분히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이야기 같아 하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다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함께 들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그 배경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신장은 아프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 신장은 아주 오래도록 조용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에 가까운 혈액을 걸러내며 몸속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을 정리합니다. 마치 집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처럼요. 그래서 신장이 조금씩 지쳐가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서서히 감소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아프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피로가 쌓여도 입맛이 조금 없어져도 몸이 잘 붙지 않아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중장년 이후 성인 중 상당수가 본인도 모르게 신장 기능 저하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병이 커져서 발견되는 이유도 바로 이 조용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아프기 전에,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잘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입니다. 이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의 가족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습관들이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을까요? 신장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저는 물도 많이 마시고요. 짜게 먹지도 않아요. 검사에서 한 번도 이상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더 안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줄어들 때까지도 뚜렷한 통증을 만들지 않습니다. 피곤함이나 집중력 저하는 그저 컨디션 문제로 오해되기 쉽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너무 쉽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은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물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물을 자주 마시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이 또한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종이 없으면 신장은 건강하다는 생각입니다. 발이나 얼굴이 붓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눈에 띄는 부종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붓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순간 문제는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 들면 피곤한 건 당연하다는 체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늘 피곤한 상태가 정상은 아닙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최소한의 균형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균형이 깨졌을 때 피로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그냥 늙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조금 바꾸고 신장 상태를 관리하자 아침이 덜 무겁다는 말을 다시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오해들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신장을 조금 다르게 비유해 볼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비슷합니다. 혈액이라는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고 그 안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것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과정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의 필터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물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전만큼 깨끗하게 걸러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 노폐물이 아주 조금씩 몸에 남게 됩니다. 이 노폐물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몸 전체를 은근하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회복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혈압, 전해질, 그리고 적혈구 생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능력도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일에도 쉽게 숨이 차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호르몬의 균형도 영향을 받습니다. 신장은 단순한 배설기관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조율하는 조용한 지휘자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지휘가 흐트러지면 잠의 질도 떨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남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바로 가장 돌보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생활 속 작은 조정만으로도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계, 그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신장은 아주 예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배려에도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거창한 치료보다 일상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많이가 아니라 나에게 맞게 마시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그리고 낮 시간에 나누어 마시는 습관, 밤에 잠들기 직전의 과한 수분은 신장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아침에 덜 붓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염분을 줄이는 것보다 익숙한 짠맛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국물 한 숟갈, 반찬의 간, 소스의 양, 조금 덜 먹는 선택이 신장에는 큰 휴식이 됩니다. 싱겁게 먹으려니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입맛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합니다. 세 번째는 진통제와 건강보조식품을 습관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 먹는 약이 오히려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복용은 반드시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잠의 시간보다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은 신장의 회복 시간도 흐트러뜨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아침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가벼운 움직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만드는 것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산책, 호흡이 깊어지는 시간, 혈액이 잘 돌면 신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 모든 조언은 완벽하게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씩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화를 잘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은 변화가 실제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몇 해 전 정기 검진 결과를 들고 조심스럽게 진료실에 들어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요즘은 하루가 너무 길다는 말이 첫마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점심을 먹고 나면 몸이 더 가라앉는 느낌. 예전엔 즐겁던 약속도
요즘은 괜히 피하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 나이에 다 그런 거죠? 라고 되묻곤 하셨습니다. 검사 수치는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는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늘리기보다 먼저 생활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 밤에 드시던 간단한 야식, 습관처럼 먹던 진통제, 그리고 늘 불규칙했던 수면, 하나하나를 고치기보다는 덜 부담되게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조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닌데요. 아침이 전보다 덜 무거워요. 그 한마디가 모든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신장은 갑자기 우리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하루의 질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해서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작은 선택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몇 가지만입니다. 첫째,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는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길 문제만은 아닙니다. 둘째, 신장은 아파도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로 같은 작은 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셋째, 물은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내 몸의 리듬에 맞게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짠맛, 진통제, 무심한 생활 습관은 조금씩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다섯째, 수면의 리듬과 가벼운 움직임은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아주 작은 변화라도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천천히 반응합니다. 이 6가지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오늘의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을 남기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마음에 걸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안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대화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놓칠 뿐입니다. 잘 자도 남는 피로는 그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물 마시는 시간을 한번 떠올려보고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불을 꺼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조용히 함께 나눠주세요. 그 배려가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은 덜 피곤해지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